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하는 민석기입니다. 오늘은 회차별 기출문제 3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회 기출문제는 특성상 앞쪽에는 좀 풀만한 용이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뒤쪽에 30번대 이후에 좀 난이도가 높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앞쪽에서 운영을 좀 잘해서 빨리빨리 풀고 뒤쪽에 있는 문제는 일부 좀 버리고 가야 될 문제들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는 법률행위인데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하려고 하는 소위 뭐 이렇게 보험 사기 계통의 이런 행동들. 자, 이 보험 계약을 통해서 뭐 살인 사건으로도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번 지문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가 무효인 건 맞아요. 무효인 건 맞는데 자,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행동 같아 보이지만 반사회적 행위라고는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4번 지문도 살짝 조심해 주신다라고 하면 자, 비자금은 반사회적 행위가 맞아요. 뇌물이나 비자금을 받는 건 반사회적 행위 맞습니다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를 물어봤으니까 자, 임치는 비자금과는 좀 관련이 없는 뭐 비자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이런 정도 행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만 잘 피했다면은 정답은 쉽게 3번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매매하는 통종허위 표시의 기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좀 출제를 하게 됐고 출제할 타이밍은 딱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 구성상 보면은 자,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문제에서 자, 병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에서 을로 그리고 을에서 병으로 이미 팔려 있는 제3자가 등장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자, 1번의 갑과 을의 계약 부분은 무효가 맞겠고 그리고 2번 갑과 을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맞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사례 가장매매 사례가 유일하겠고요. 그리고 3번 병이 선의일 경우에 선의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과실로 몰랐는지 과실 없이 몰랐는지 따지지 않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 자, 통상 지금 정답은 3번이 아닙니다만 자, 과실이 있으면 취득을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노리고 함정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과실 유무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선의의 제3자라면 취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되는 지문이고요. 또 4번 지문. 자, 병이 악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무효를 주장하는 뭐 갑이나 을에게 있다라는 지문인데 자, 선의는 항상 추정되기 때문에 악의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 4번이 보통 정답으로 많이 쓰는 지문인데 35회 때는 3, 4번은 점검 위주로 갔고요. 자, 5번 지문에서 자, 악의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 지금 병이 악이라고 나왔으면 앞에 소유권 취득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을 못했겠습니다만 이로부터 승계 취득하는 자 정이 지금 선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인 정부터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자, 일부러 병을 악의로 주고 자, 정이 또 새로운 선의의 제3자가 되는 이런 형태로 지문을 줘서 자, 저는 최종적으로 정의 소유권 취득을 하느냐를 물어봤으니까 선의의 제3자는 취득한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좀 꼼꼼하게 선의악의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자, 이런 부분 잘 체크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가보죠.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질문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예요. 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지문은 한 3개 정도 그리고 이제 조합을 좀 다양화하는 형태의 박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취소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사표시 단원에 있는 4개 규정의 공통사항. 자, 그리고 자, 니은번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였다 할지라도 상대방 쪽에서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고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 지문은 이제 착오 단원보다는 법률행위 해석 단원에서 등장하는 오표시 무효의 법칙 케이스인데요.
자,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는데 당사자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목적물 표시를 할 때 Y토지로 표시를 했다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X토지 부분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어 있고 Y토지 부분은 표시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오표시 무효의 법칙, 즉 표시만 잘못한 것은 해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자, Y토지 계약은 불성립 형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X토지 계약은 착오를 할 게 없고 Y토지 계약에 착오가 있어 보이지만 불성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취소할 대상이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단원 복합형 문제이긴 합니다만 다 유명한 조문 판례들이기 때문에 푸는데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44번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마찬가지 지문 한 3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고요. 뭐 대리 이야기 섞여 있지만 좀 특이한 형태는 아닙니다. 자, 옳은 것은 자,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 이거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이 된다. 고지 의무가 있는 이런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면 묵시적 기망이 된다는 사례가 되겠고요. 하지만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시가를 목표하는 것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망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묵시적 기망을 판단하는 지문에서 2개가 좀 형성이 됐고요. 자, 3번은 제3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대신에 계약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제3자 강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대리인에 의한 사기 강박은 그 본인 쪽에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해지는데 그 취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대리인은 제3자이냐 아니냐만 물어봤으니까 난이도는 다소 좀 낮은 상태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기역번, 디귿번, 자, 3번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5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마찬가지 3개짜리 박스 지문이고요. 좀 약간 함정 지문이 있습니다. 자, 취소권 행사 기간을 물어봤는데 취소권 행사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한 것도 약간 좀 틀렸지만 어쨌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법률행위 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법률행위 한 날부터 취소원이 종료되어서 추인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10년이 경과했으면 그러면 취소권은 이제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상하게 써 있긴 하지만은 틀린 지문이라는 걸 확인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니은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가 강박 상태 벗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취소 원인 종료 전이에요. 취소 원인 종료 전에 추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면 추인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을 건데 취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취소는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할 수 있고 후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제척 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건데 느낌적으로만 읽어본다면 여기에 추인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문장으로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왠지 전이니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디귿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됐어요.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사례 형태로 재구성해 보면 갑이 취소권자일 때 그 상대방은 을로 확정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병한테 또 양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취소의 대상은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취소의 의사표시도 갑이 을에게 해야 되는 거지 양수인에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 그 제3자에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럼 옳은 지문은 니은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구성된 사례이긴 한데 그런데 취소권 행사를 어떤 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가 잘 정비돼 있다라고 하면 뭐 복잡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관계도 그려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번까지도 분명히 맞춰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자,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1번에 갑이 매수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 후 사망 이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발송 후에 사망한 거니까 이 사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효력 생겨야 되는 거니까
효력은 발생한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흔하게 쓰는 함정이에요. 그리고 2번 의리 의사표시를 받았을 때 제한 능력자이다라면 그 수령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수령 무능력이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발송하는 사람은 법정 대리 내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가 맞겠습니다.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했는데 자, 우리 민법이 말하는 도달주의는 알아야 도달이다가 아니라 요지 가능성, 즉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되는 거니까 알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4번은 등기 방법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반송만 되지 않는다라면 상당 기간에 도달되었다고 추정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등기나 내용 증명은 직접 전달하는 우편물이니까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로 추정된다. 자, 그리고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 추정까지는 어렵다. 이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지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요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수령을 거절한 거니까 이건 도달이 된 걸로 봐줘야 되겠고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도달된 걸로 보는 거니까 의사표시 효력은 생길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다소 사례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사표시 효력 발생 단원에서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6번도 좀 할 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7번 무권 대리인데 자, 무권 대리는 통상적으로는 사례 출제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35회는 사례 출제를 안 했으니까 36회를 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아, 무권 대리가 36회는 사례로 가야 될 상황이구나. 뭐 이런 판단 정도를 지금에 와서는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무권 대리 쪽에서는 뭐 완전히 새로운 문장들은 잘 없기 때문에 조문과 판례 잘 숙지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발생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가 아니라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 있는 거니까 자, 대리행위가 있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발생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본인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모두 다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상대방이에요. 그럼 악의의 상대방이죠. 자, 악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이더라도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권 대리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허용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은 최고 지문인데 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두 군데를 체크해 줍니다. 자, 확답을 발하지 형태로 돼 있어서 발신주의 형태 조문이라는 거. 그리고 대답을 안 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조문이죠. 딱 두 군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이 정답이겠죠? 자, 본인이 무권 대리를 알고 그것이 자기의 효력이 없다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건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등기를 넘겼다, 뭐 대금을 받았다, 계약을 인정하겠다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장기 방치는 묵시적 추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질문이 되겠습니다. 48번 자, 갑이 매매 계약을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을은 임의 대리인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 행위를 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럼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자,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 선임할 수 없는 거죠. 자, 문제에서 임의라는 글자는 없습니다만 이 문장을 보고 을이 임의 대리인인 걸 눈치를 채야 돼요. 자, 그래야지 1번 질문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이건 뭐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 같은 걸 하는 처분 행위에 관한 권한은 없는 거겠죠. 취소나 해제 같은 처분 행위는 별도의 대리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을이 병에게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그 안에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일종의 묵시적 현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매도인을 을로 기재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저 위임장 안에 모든 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위임장 제시가 묵시적 현명의 기능을 한다는 걸 좀 캐치를 해야 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면 니은번 하나가 맞네요. 자, 이 문제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단 제시문에서 을이 이미들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기억번만 잘 선별을 해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3번과 1번 싸움에서 자, 충분히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9번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법정 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하는데 6가지 법정 추인 사유 외웠다면 그냥 보자마자 1번의 혼동을 고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득한 권리, 양도, 강제 집행 이런 법정 추인 사유들이 있는데 자, 이 법정 추인 사유들을 이용해서 사례 문제 낼 수 있지만 이 35회 기출 문제는 항목만 외우면 풀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의 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다시 또 출제한다라면 사례 형태로 들어가는 출제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행 청구 같은 항목은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했을 때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취소권자가 해야만 추인 효과가 생기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미리 준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번입니다. 자,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부관이라고 하면 이제 조건과 기한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의사가 있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생각만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조건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입니다. 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정지조건부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상실 특약 두 가지예요. 자, 형성권적 상실 특약이 채권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인지 애매하다면 형성권적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해줘야 되겠고 최근에 출제가 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외워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잘 외워두셨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다른 지문들과 싸울 필요 없이 빠르게 정답 고르고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지문들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부분 중에 이 입증 책임에 관한 질문 괴로워하는데 이 입증 책임 문장이 변형되면서 좀 출제가 어렵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입증 책임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입증 책임 문장이 정답이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도 정답 2번으로 되고 4번은 시간 뺏기용으로만 좀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지문들을 외우느라고 애쓰는 것보다는 출제가 늘고 있는 2번 지문에 투자를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만 5번 지문 뭔가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했을 때 이 기한이라는 건 반드시 도래하는 거니까 그 사실의 발생이 되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던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 지문도 최근에 출제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출제 많이 하던 가장 조건이라든가 소급표에 관한 질문들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지금 3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 조건 지문이라서 무효가 되는 건데 기존의 주요 내용에 2번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 5번의 기한의 도래 효력 같은 부분들은 추가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트렌드 지문이에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문장이 짧을수록 내가 외우지 않은 게 나왔을 때는 좀 판단이 어려워요. 특히 3번 같이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 인정되느냐. 사실 이런 질문은 이제 이론 지문이라 출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공시, 즉 등기를 신뢰한다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이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지문이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지문은 삼각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지문들 봤을 때 자,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이 될 수 있죠.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자,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주 안 나오던 얘기가 나와서 삼각형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토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는 이상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2번과 3번에서 삼각형이 떴다 하더라도 저기 오래 붙잡혀 있지 말고 자, 정답 4번으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게 필요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짧은 문제니까 되려 너무
너무 다 검토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어요. 보기보다는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4번이 잘 외워진 분들한테는 이건 난이도 핫짜리겠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문장이 짧을수록 검토의 여지 별로 없기 때문에 판단을 딱 한 번에 내릴 수 없다면 바로바로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거의 매년 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죠. 자,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또는 뭐 등기를 해야 되는 걸 골라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겠고 탈락. 자, 신축은 원시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 없이 물건 변동 되는 거죠. 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 따라 등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물 현물 분할을 판결로 받았다면 이건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없이 물건 변동이 되겠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에는 협의 분할을 하거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라도 협의로 분할이 끝났다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결로 끝나는지 협의로 끝나는지 잘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은 니은과 리을 3번이 되겠네요. 자, 뭐 문장 길지 않고요. 뭐 새로운 질문 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깔끔하게 맞춰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53번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자, 이제 문제 시작할 때부터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나오면 자, 저건 점유권을 위한 물권적 청구권인 거니까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랑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 특히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은 침탈이 아닌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점, 또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허용되지 않는 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점, 이런 것들이 소유자가 하는 반환 청구권이랑 좀 체계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이런 질문들을 마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처럼 그럴싸하게 출제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요. 자, 1번에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죠. 점유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유권 같은 본권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이 고유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으면 배제하고 점유를 뺏겼다면 반환을 청구하고 이런 식입니다. 자, 3번에 사기를 당해서 점유를 이전했다면 사기는 점유를 침탈해가는 현상은 아니에요. 나쁜 짓이긴 하지만 속은 사람이 스스로 넘겨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침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가능하겠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할 수가 없겠고,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 3번 지문에서 사기당했으니까 돌려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단순 접근하지 않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공사로 인해서 점유 방해를 받았을 때 공사가 완성이 되어 버리면 그럼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제 재거 청구로는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공사 착수 후 1년 또는 공사가 완성됐을 때는 점유권에 기한 재거 예방 청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서 점유를 침탈당한 자, 자, 한번 제가 관계도를 그려볼게요. 갑의 점유를 을이 침탈했어요. 그리고 제3자에서 다시 침탈을 당한 자라고 하면 그러면 을을 말하는 거예요. 최초 침탈자. 자, 이 사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려면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점유는 병이 하고 있고 을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됐으니까 갑이 만약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병을 상대로 해야 될 것이고 을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례 관계도 그려보면은 충분히 판단은 할 수는 있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인데 3번 지문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3번 지문이 과거에는 정답 비율도 훨씬 컸었고 그리고 지금도 5번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3번이 틀린 지문처럼 느껴지는 느낌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4번입니다. 네, 갑은 을에게 토지 매도해서 인도했고 을은 토지를 점유 사용하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 인도했습니다. 지금 보면 등기를 했다는 이야기 없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직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팔리는 미등기 전매가 있었고 중간 생략 등기 적용 합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갑이 병을 상대로라면 이렇게 해요. 그죠? 자, 미등기 상태임을 전제로 했을 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게 맞겠습니다만, 등기를 하고 또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병이 소유자가 될 텐데, 앞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이런 행동이 되겠고, 자, 을에서 병으로 이어져 가는 이 점유들이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미등기 상태라 하더라도 갑은 이런 식의 물권적 청구권을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병을 상대로든 2번에 을을 상대로든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겠죠.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지금 1, 2번에 이렇게 나란히 배치했다는 것은 이 물권적 청구권 관련 이 판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1, 2번에서 딱 눈치가 빨랐던 수험생이라면 뒤를 읽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구나. 자, 지금은 소유자가 갑이지만 병을 상대로 또는 을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될 케이스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갈 앞으로 권리자가 될 자에게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이 판단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보면 이렇게 미등기 전매 문제를 내면서 전원합이 있으니까 직접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자,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 또는 자, 을이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소멸시효로 사라질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5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등기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냐는 형태의 질문인데, 10년이 지났더라도 저렇게 인도받았고 점유 사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5번까지 갔다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 과거에 전통적으로 출제하던 미등기 전매 중간세약 등기 사례 출제 문제랑 1번의 물권적 청구권, 5번의 소멸시효 이런 질문들을 복합적으로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변리사, 간평 같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시험에서 많이 썼는데, 현재는 공인중개사나 뭐 주택관리사 이런 조금 더 좀 평이한 시험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테크닉이 되고 있으니까 아예 좀 통합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난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 공유 문제도 마찬가지 거의 한 8, 90% 확률로 사례 출제를 하는데 35회는 사례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36회는 무조건 사례로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유 문제를 좀 출제를 하면서 분할 문제 하나 더 출제해가지고 공유를 좀 출제 양은 좀 늘렸는데 사례가 좀 쉬웠기 때문에 반드시 36회는 사례로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질문 풀어볼게요. 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죠. 지키는 것이니까 아무 공유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유물을 처분하는 건 지분 처분과 달라서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다면 못하는 행동이 되겠고요.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지분에 관해서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뭐 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하는 자기 지분을 행사하는 것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로, 지분권 행사는 그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됐겠고요. 자, 그리고 자,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건 돈을 받는 거니까 각자 지분의 비율로 권리 행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지분의 비율만큼 각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뭐 분석하기가 평이하고 보존, 사용, 공유물 처분, 지분 또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되게 규정돼 있었는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공유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앞쪽 문제들이 대체로 이렇게 낮은 난이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56번 공유물 분할 문제인데 사실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미리 좀 준비가 되었다라면은 풀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지문도 있고 또 처음 중개사 시험에 출제가 된 지문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박스 문제 특성상 고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일 문제가 되는 지문이 지금 기억번 지문이에요.
자, 재판상 분할 절차를 할 때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 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자, 그러니까 나는 분할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분할을 하고 분할을 싫어요 하는 사람은 너희들은 그럼 공유로 남아 있어. 이렇게 하는 분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 비교 지문으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를 공유로 남기는 건 안 돼요. 자, 판사가 분할을 하면서 요청 들어온 분할을 안 해주는 결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분할이 되어야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자는 공유로 좀 남겨도 괜찮습니다. 자, 요 두 개 판례 비교에 관한 사안인데 타 시험에서는 꽤 오랫동안 출제가 좀 듬성듬성 있었어요. 꾸준히. 근데 중개사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이 삼각형이 뜨게 되면 판단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자, 지금 리을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미 분할의 협의가 성립이 됐다면 협의 성립한 대로 분할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 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은 이제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서 이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십상이에요. 근데 협의가 성립됐으면 협의를 이행해야 되고 소송을 하더라도 협의 이행 소송을 해야지 기존의 협의를 깨고 분할을 하는 소송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출제가 좀 되던 지문이 지금 10여 년째 쉬다가 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번, 리을번에서 삼각형이 뜨는 순간 이 문제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두 개 지문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기억번 지문은 비교 판례가 하나 또 있으니까 분할을 원하는 자를 공유로 남기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법률행위니까요. 자, 등기가 접수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거다. 조금 까다로운 거는 접수된 때라고 돼 있어서 문제인데 등기법상 등기를 접수하면 등기 절차가 완료됐을 때 접수 시점에 효력 생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함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디귿번은 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법조문이에요. 특별히 X로 바꾸거나 한 요소 없이 그냥 조문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니은번, 디귿번이 골칫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번, 리을번이 좀 골칫거리가 되겠고 지금 모두 다 맞는 지문이 되면서 정답이 5번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하나쯤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4번으로 가거나 또는 기억, 리을에서 삼각형 나오면서 3번이나 2번으로 가는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꽤 난이도는 좀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기억, 리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부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사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문제들입니다. 57번입니다. 자, 무단건축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갑소유 토지 의리 무단건축했고 그리고 병에게 임대를 했다는 케이스입니다. 자, 무단건축 케이스는 이제 27회 이후로 좀 출제가 좀 쉬고 있었는데 출제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 좀 된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건 약간 정형화된 부분이 있어서 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건축을 했다라고 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는 가능하지만 퇴거 청구는 불가능해질 거고요. 을이 이 건물을 만약에 병에게 팔았다라고 하면 자,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병이 등기를 했던 안 했던. 자, 만약에 을이 병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다라고 나오면 임차인에게 갑이 철거 청구는 어렵겠지만 퇴거 청구는 철거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 이런 부분으로 약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임대를 기반으로 출제됐으니까 아마도 자, 병에게 철거는 안 되지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을에게는 철거 청구는 되지만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문제 구성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인지 잘 보셔야 되겠고 병을 상대로라면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자, 을을 상대로라면 철거 및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 2번에서 승부가 나는 자, 정리만 깔끔하게 돼 있었다면 바로 1번의 답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례입니다. 원래 구성상으로는 난이도 높은 사례지만 미리 잘 정리했다면은 깔끔하게 자, 난이도 중정도 느낌으로 풀 수 있었을 거고요. 향후에 대비를 위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을을 상대로 철거는 되지만 퇴거는 안 된다까지만 물어봤었는데 을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 중개사 기준으로는 처음 출제가 됐어요.
자, 아무리 무단 건축 상태더라도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토지 사용을 계속하는 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철거 집행될 때까지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있다라는 최근에 판례 선고가 좀 있으면서 출제로도 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앞으로는 조금 공부에 추가해 두어야 할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없겠다. 자, 그리고 자, 만약 병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을도 점유자니까 점유자 지위에서 병을 상대로 을은 건물의 소유자니까 건물의 불법 점유자한테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좀 건물 부분을 따로 떼갖고 판단해야 되지만 대체로 4번까지는 좀 충분히 무단 건축에서 예상되던 지문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3번은 앞으로는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번 분묘기지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분묘기지권제 시효취득이 거의 막바지 그 기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2021년 이후로는 시효취득이 이제 사실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들이 최근에 쏟아지면서 출제로도 좀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35회 때까지 좀 연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 출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출제는 좀 뜸해질 전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취득 주제들만 좀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자, 기억번. 자,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봉분이 필요한 건 맞는데 분묘기지권은 등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번 지문은 틀렸고 전통적인 출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지문은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을 때 분묘기지권 취득이 될 텐데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료지급 합의를 하게 될 테고요.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이 지료지급 의무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종전의 약정에 따른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가 재작년에 출제가 선고가 좀 있었습니다. 바로 출제로 지금 이어진 모양새고 사실 중개사에 출제되기 전에 이미 다른 시험에 출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던 부분인 건데 향후에 출제를 계속해서 하게 될지는 살짝 의문이에요. 좀 약간 트렌드성으로 잠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나 내년 중에 또 한 번 나온다 그러면 두세 번 정도 더 기대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출제를 아직은 좀 검증된 지문은 아니어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미리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될 거고요. 자, 디귿번.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하지 않으면 마치 법정지상권 발생될 때처럼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묘기지권 취득됐을 때의 지료지급 의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됩니다. 자, 요 지문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발생된다는 최근 판례와는 약간 다른 시점에 지료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시효취득 판례들만 외우고 있었던 학생들은 사실 대응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 디귿번하고 리을번 같은 이런 지문들은 최신 판례의 트렌드들을 좀 읽고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뭐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자, 최근 판례 트렌드를 좀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풀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지문이 되어버려요. 난이도 상짜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매년 판례 분석을 통해서 최근 판례들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올해도 또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겠죠. 이런 판례들 중에 주요 판례들 한두 가지씩은 항상 시험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최신 판례들도 시험 준비에 좀 빠짐없이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네, 디귿번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디귿번 하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지역권은 문제 어렵게 가는 적이 없어요.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권 요역지랑 분리양도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만 시효취득되는데 표현된 게 아니더라도라고 했으니까 시효취득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정답은 2번에 빨리 골라질 수가 있겠고요. 자, 지역권 문제는 조문으로 대부분 출제하기 때문에 정답이 골라지면 뒤를 좀 읽지 말고 그냥 빠르게 패스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한 10여 개 정도의 조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출제하고 출제될 때 틀린 지문으로 내는 자리들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 지문들만 잘 확실하게 해주시면 자신 있게 패스할 수 있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전세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세권이 최근에 좀 판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자,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관련해서 새로운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정답이 어떤 것이 되든 향후의 트렌드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그럴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1번에 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은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자, 전세금 반환은 목적물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하는 거니까 전세금 먼저 반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아주 단순한 동시이행 쪽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지문을 읽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자, 네, 2번 지문에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 상환 청구, 그러니까 필요비 상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임대차라면 필요비 상환 청구가 되겠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가 안 된다. 이런 지문들 정확하게 구별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전세를 했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지기 싫으면 전전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문들 잘 읽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했다가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했을 때 305조에 따라 법정지상권이 발생될 텐데 이 조문 17회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됐는데 항상 이 자리예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 해당하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라는 지문입니다. 여기가 전세권자로 바뀌면 X가 되는 지문인데 지금 맞게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5번에 타인 토지의 지상권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을 때 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함부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될 겁니다. 자, 지상권을 소멸시켜서 철거 위험이 생기면 덩달아 전세권자까지 건물 전세권자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 전세권자 동의 없이 자, 철거 위험이 발생되는 지상권 소멸 행위를 못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35회에는 이렇게 그 전세권의 어떤 임대차와의 차이점 그리고 전세권에 있는 조문들 위주로 좀 출제가 많이 이어졌는데 사실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판례들이 최근에 좀 출제가 선고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36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가능은 하지만 사용 수익을 배제하면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자, 임대차 보증금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이런 판례들이 지금 이미 출제된 부분도 있고 출제 대기 중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판례들을 조금 더 보완을 더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뭐 지금 현재 문제는 즉히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의 대비는 담보 목적 전세권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